저도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본 게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자영업을 하신대요. 30대 정도 됐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영업이 하다 보니까 커져가지고 조직이 커진 거예요. 사람이 많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프리라이더 같이 1인분은 안 하는데 대신 누군가가 1.5인분, 2인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컴플레인을 넣는 거죠. 아, 얘 일을 안 하는데 왜 나만 더 하는 거 같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약간 조직이 병들고 있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나도 답을 안 갖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무조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디폴트. 모든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물론 너무 심하면 일종의 경고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반복되는 지적과 뭐 타박과 이런 걸로 통해서 걸러낼 수 있겠지. 어느 정도는. 근데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있어. 무조건. 언제나 디폴트로 영원히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바닥에 잘 있지 않아, 프리라이더. 그럴까요, 대체? 존나 신기한데 중간 어딘가 혹은 상위권 어딘가에 있어. 그래서 그걸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회사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이 합리적일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 그렇게 해서 지불되는 비용이 어느 회사나 다 있어.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프리츠는 그러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제빵사님은 바리스타. 그게 70~80%야. 그럼 이 사람들은 프리라이딩을 하는 순간 모두에게 티가 나. 그렇죠. 그 압박을 견디기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그리고 공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공장은 더 어려워. 왜요? 10명밖에 없다고 그 안에. 10명 중에 1명이 너는 티가 확 나. 그럼 거기는 정말 무한한 압박을 받게 돼.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워질 수준으로. 그렇게 따지면 바리스타는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죠. 다른 조직에 비해서. 거기서 티가 많이 나요? 티 많이 나. 그럼 전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 그래요?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정신력으로는 그걸 견디기 어려워. 되게 강인한 멘탈이 필요해. 물론 이제 개개인의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100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간 동안 막 40, 50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걸 프리라이딩으로 볼 거냐 이건 좀 어렵고 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인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본인에게도 되게 큰 스트레스예요. 이건 프리체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특성이 있는 집단들이 있네요. 물론 존재하죠. 100% 존재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거야. 존재하지. 지금 몇 명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나는 이제 생각 안 나지. 이제 거기서 멀어지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없앨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조직이 병들게 만들면 안 돼.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그것 때문에 조직이 병든다는 거는 다른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 그것만으로는 병들지 않는 것 같아, 조직은. 뭐 진급 체계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진급해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을 건데 근데 뭐 진급할 자리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조직이 병든다는 거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조직이 병들진 않죠. 그러니까 꼭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아도 문제인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뭐 아주 심플하게 누군가 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긴 하지만 근데 이건 없어지지 않아. 무조건 있어.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조직 안에서도 이제 장들이 존재하잖아요. 리더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리더마다 다르겠죠?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각자 선택하는 방식들이 있을 건데 프리츠에서 우리 리더들을 보면 보통 면담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전원 다 자기 구성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면담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리더 중에 한 친구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거르지 않고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1인분을 못하고 있다면 못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는 단어 선택을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선택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되게 감정 없이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종의 무임승차자. 본인이 무임승차자인지 인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대부분은 사실 쉽게 계산은 안 돼. 그래서 반복해서 랜덤 때마다 얘기해. 우리의 리더들은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불러서 앉혀갖고 얘기하고 한 몇 달이 딱 또 불러갖고 또 앉혀갖고 얘기하고 뭐 하나 이렇게 되게 빡센 친구들은 숙제도 내줘요. 그거를 회사 내에서 교육을 해주셨어요? 리더를?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죠. 뭐 우리라고 알았어? 우리도 몰랐는데? 근데 리더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리더도 프리라이더야? 그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포커싱 돼서 병들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병들게 되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리더를 교체해야죠. 근데 만약에 한 집단의 리더잖아요. 리더 자리에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려오면 회사를 계속 다니기는 어려워요. 심리적으로도. 자의에 의해서 내려오면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거야.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그 사람들이 중간 살짝 위에 있다는 게 진짜 소름이에요. 어렵죠. 그런 거 되게 어려워. 인사관리팀에 얘기해도 바뀌는 건 없고.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궁금하긴 해요. 그 대기업들은 분기별 평가잖아요. 그 360도 평가라고 해가지고 자기 팀원들과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5명 정도 우리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아 해요? 1년에 한 번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걸 하는데 밑에도 위를 평가라고 위에도 밑을 평가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도 프리라이더는 바뀌질 않는데요. 영원히 존재할 거라니까? 응.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그게 누가 평가했는지 결국에는 알게 되니까 대기업인데 그걸 알게 된다고? 알게 된대요. 결국에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평가하기 어려워지는 거야. 너가 이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이렇게. 사실 그것도 사실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면 조금 우리는 도매팀도 서로 알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던데. 근데 꼭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 안에서도 그 능력을 다른 데 썼으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열심히 사는 것도 종류가 왜 많아요. 그런 쪽으로 열심히 살까 나 이거. 왜 그래? 근데 만약에 그 프리라이더가 친인척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낙하산. 친인척이요? 낙하산이라도. 내가 나가야 되나? 네. 안 돼. 무임승차자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낙하산이야. 그 조직은 많은 경우에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돼. 돈 벌려고 모인 집단에서 말이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자, 사연 두 번째 거. 응?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아니 아무리 일하고 돈을 모아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대표님. 삶은 원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보고 뭐 알 수 없고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일단 알고 싶고 갑자기 뭐 세상이 뭐 천지개벽해가지고 내가 바뀌긴 어렵잖아. 보통 우리의 삶은 보통 어제하고 비슷하게 살게 돼요. 대부분은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떡상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그럴 거고 내후년에도 비슷할 거야. 근데 존버를 하셨잖아요? 존버를 했죠. 존버 한 사람으로서 존버 몇 년 했게? 존버라고 하려면 되게 오래. 2001년에 시작해서 군대 갔다 와서 2006년부터 다시 존버해가지고 20년 고장난 데 없으세요? 고장난 뭐 있겠죠. 몰라, 나 무릎도 좀 고장났고 몰라, 많아 여기저기. 최근에 노안도 좀 오고. 이거는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건가? 아무튼 보통 그래요. 보통 근데 일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에 포인트잖아. 일을 계속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20대에 바리스타로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 그죠? 근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바리스타를 그때 시작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바리스타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실력이 요구되죠. 팀원을 케어하는 능력이라든가 매출을 좀 보는 능력이라든가 메뉴를 구성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필요한 인원은 줄어들잖아요, 그죠? 바리스타는 많이 필요하지만 리더는 한두 명이면 되잖아. 그럼 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존버의 의미는 이런 거죠. 단순히 그냥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아니지. 아이씨. 아니지. 계속 공부를 하고 뭐 혹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찾아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지 이렇게 찾아보고 틈을 잘 보고 그 틈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참 어려운 말인데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 세상에 어디 존버를 하긴 하더라도 틈을 찾으면서 해야 된다. 그치. 내 욕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이렇게 받으면 본단 말이에요.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면접하면서도 물어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다수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그냥 하다 보면 찾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어디를 성장시킬 거야? 뭘 성장시킬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잖아.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좋아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도달하는 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 필요한 거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 그런 거예요. 다 창업인데 못 쓰니까. 창업이면 왜? 이 질문이 붙죠. 왜? 뭐 때문에? 근데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라는 대답은 오류가 있어. 세상에 누가 망하고 싶어서 창업? 세상 어떤 사람이 근근히 살고 싶어서 창업해? 아니잖아. 내가 이거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최대치를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잖아. 그래, 그걸 빼자고. 그거 빼면 뭐냐고. 제가 20대잖아요. 그러면 프리츠라는 회사에서 사실 신입으로 들어가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참. 근데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에는 나의 비전 같은 거를 조금 써야 된다는 얘기.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되고 싶은 형태가 있다면 내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목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합리적이지 않아도 상관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꿈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써놓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 궁금한 게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거죠. 이제 좀 뭐 존버라는 거는 뭐 이제 가만히 버틴다고 미래가 보일 리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 되게 고민도 많이 해보고 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나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거지. 근데 물론 많은 경우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지만 많은 경우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딱 저기다가 핀포인트를 딱 짚는다고 해서 내가 글로 가지 못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도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은 필요하다는 거지. 어디로 갈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꼭 되지 않더라도. 그 비슷한 언저리 뭔가를 커피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축구 선수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축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저게 트레이너 코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 정도 생각이에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은 그 어쨌든 삶이 변화하셨잖아요. 예전같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는지. 걱정 존나 많이 하지. 저는 원래 걱정하는 기계예요. 그 전에는 어떠셨어요? 그 전에는? 전에도 비슷한 정도의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종류가 좀 달라졌을 뿐이야. 지금도 걱정하죠? 언제나 걱정을 하죠. 아니 회사의 미래 말고 대표님의 그냥 미래에 대해서 변함없이 걱정하죠? 왜냐면 그런 고민 안 하겠어. 그럼 만약에 이게 망하면 난 뭐하지? 그럼 또 존버하셔야죠. 그럼 뭐 하면서 존버할 건지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둘이 이렇게 떠들고도 있는 거고 그 방법을 이렇게 찾아놓는 거지. 지금은 만달이지만 오늘 뚜껑 열고 또 한 이상한 짓 해가지고 10만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 실없는 얘기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걱정과 고민과 이런 데서 오는 거죠. 누가 뭐 어디 좀 와서 뭐 출연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네 그러고 달려가잖아요. 이런 거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나 물어보고.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원래 그렇게까지 약속을 많이 잡는 스타일은 아닌데 최근에 잡혀있는 약속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 만나려고. 이게 다 그런 걱정과 단순히 일적인 건 아닌데도요? 꼭 일이 아니에요. 당장 돈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약속.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 그건 당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 많이 안 만나셨는데. 그렇긴 하죠. 그 정도?